안녕하세요. 기계과의 이성철 교수입니다. CNC 가공 실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첫째, CNC 가공이란 무엇인가? 둘째, CNC에서의 좌표계 설정. 셋째, CNC 프로그램의 기본 형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에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CAD라고 부르고 있죠.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계 부품을 갖다가 제조하는 것을 우리가 CA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CAM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의 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NC는 뉴메리컬 컨트롤의 머리 글자를 딴 용어로 우리말로는 수치 제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의 의미는 공작기계의 운전을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호와 수치의 정보로 서버 기구를 지령해서 기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NC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컴퓨터를 내장한 NC 기계들이 등장을 했고 이것을 갖다 이제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에서 CNC라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NC라고 해도 당연히 CNC를 전부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계에서 좌표 축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축이면 회전하는 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축을 먼저 Z축으로 설정을 하고 기타 나머지 X축이나 Y축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NC 밀링에서는 지금 요 그림은 이제 그 수직 밀링 머신인데요. 공구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장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축이 Z축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좌우로 움직이는 방향이 X축, 그 다음에 전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Y축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NC 선반에서는 공작물이 물리는 이쪽이 지금 공작물이 선반에서는 이렇게 물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작 물리는 지금 이 축이 Z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반경 방향으로 움직이는 축을 갖다가 X축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반에서는 공작물이 회전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Y축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NC 밀링은 XYZ 3축 제어고 그 다음에 NC 선반은 X하고 Z축 2축 제어를 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NC 공작 기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계를 갖다가 작동시키는 NC 코드를 NC 컨트롤러에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은 NC 코드에서는 NC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계에 지령한 내용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해를 해서 서버 기구라는 데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기구는 모터하고 기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버 기구에서 모터를 회전시켜서 실제 기계를 갖다가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는 이제 우리가 지령한 대로 또 제대로 작동이 이루어지는지 서버 기구에서는 이송한 위치라든가 이송 속도를 다시 검출해서 컨트롤러로 다시 피드백해서 우리가 지령한 대로 공작 기계를 움직이도록
이렇게 기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범용 공작 기계하고 NC 공작 기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범용 공작 기계, 이건 밀링의 예가 되겠는데요. 범용 공작 기계에서는 우리가 밀링해서 가공할 때 이성 핸들을 갖다가 손으로 돌려주면은 테이블이 움직이면서 가공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그 NC 밀링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이성 핸들은 없고, 그 요 이성 핸들을 갖다가 요 서버 기구를 이용해서 회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구동 모터를 뭐 어떻게 회전시켜라 하는 지령을 가지고 이제 요 테이블을 움직이기 때문에 요 그 서버 기구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범용 기계에서는 그 핸들 역할을 하고,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손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요 그림 두 개는 이제 머신 센터의 이제 계략도인데, NC 밀링과 머신 센터는 NC 밀링에다가 그 ATC라고 해서 오토매틱 툴 체인저라고 해서 여러 개 공구를 갖다가 장착할 수 있는 요 공구 교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요 공작 기계를 머시닝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시닝 센터에서는 뭐 여러 개 공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계 하나에서 굉장히 뭐 다양한 요 밀링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구조상 이제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수직형 머신 센터는 지금 이 공구가 수직 방향으로 지금 장착이 되는 게 이제 수직형 머신 센터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공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형 머신 센터는 공구가 수평 방향으로 장착되는 형태의 머신 센터를 우리가 수평형 머신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NC에서 회전하는 축을 Z축으로 먼저 잡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형 머신 센터에서는 지금 상하 방향이 지금 Z축, 그 다음에 좌우가 X축, 그 다음에 전후가 Y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수평형 머신 센터에서는 지금 수평 방향이 Z축이 되겠죠, 그렇죠? 공구가 수평 방향 설치가 되어 있고 공구가 회전을 하니까 얘가 Z축, 그 다음에 X축은 전후 방향, 그 다음에 Y축은 상하 방향이 Y축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수직형 머신 센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공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엔드밀이라는 공구를 사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작물에 이렇게 그 프로파일을 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렇게 그 포켓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포켓 가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XYZ 3축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작물에서 곡면 형상 같은 것도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들이 우리가 전부 이번 학기에 실습을 해볼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NC 기계는 이제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를 제작을 할 때 이 기계 좌표계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기계 좌표계는 기계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계 좌표계는 이제 기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한 좌표계를 우리가 이제 기계 좌표계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우리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은 제일 오른쪽 이쪽 모서리 부분이 기계 원점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기계 원점으로 잡아서 지금 방향이 이제 각각 우리 오른손 좌표계에서 이게 X방향, 그 다음에 Y방향, 이게 Z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이 이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플러스 방 이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작물은 지금 요 육면체 안에서만 가공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 좌표계에서 의미가 있는 좌표값은 전부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기계 좌표계에서 모든 좌표값은 표시가 되고, 만약에 기계 좌표계에서 플러스 값을 움직이려고 하면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위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NC 지령을 뭐 잘못 내려서 뭐 1.5 플러스 기계 좌표계에서 플러스 위치로 움직이도록 만약에 지령이 들어가면은 얘는 방향 제한 스위치를 건드렸다는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기계가 바로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기계에서 각 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길이를 갖다가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NC에서 이제 그 좌표를 설정을 하는데, 기계 좌표계를 가지고 전체 공작물의 위치를 표시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C에서 NC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작물 좌표계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공작물 좌표계는 그냥 뭐 특정한 위치가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작물에 따라서 주로 이제 NC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편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임의로 공작물에서 그 임의의 점을 갖다가 원점으로 정한 좌표계를 공작물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공작물 좌표계가 N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절대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절대 좌표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작물 좌표계는 비단 하나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6개까지 여러 개의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공작물 좌표계는 오른손 좌표계를 좀 따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오른쪽 방향이 X 방향 플러스 X, 그 다음에 뒤쪽 방향이 Y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Z 방향으로, 이쪽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작물 좌표계는 뭐 임의의 위치에 설정을 하면 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잡고 있는 위치는 그 공작물 윗면에다가 공작물 좌표계 원점, 그러니까 Z값을 윗면이니까 주로 Z값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Z값은 이 원점을 그 공작물 윗면에 잡는 게 NC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Z값이 0인 경우에는 공작물 윗면을 원점으로 잡으면 공구하고 공작물하고 딱 저스트 만나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Z가 플러스면은 공구는 공작물에서 약간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Z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수치가 공작물을 절입한 절입 깊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Z는 윗면에 잡아주는 게 NC 코드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좀 편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NC 코드에서 X하고 Y하고 Z는 공구 중심의 좌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평행등일 경우에는 바닥이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가운데 중심점이, 이 점이 NC에서 지령한 X, Y, Z의 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NC 도면을 보면은 이렇게 그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일상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삼상안에 이렇게 까맣게 칠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NC에서는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X하고 Y의 원점은 뭐 프로그램 작성이 뭐 가운데가 좀 편하면 뭐 가운데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이 모서리 쪽이 편하면은 뭐 모서리 쪽으로도 잡을 수 있어서, 대개 이제 우리 NC를 보게
작성할 때는 지금 우리가 원점 위치는 이게 대개 5개 중에 하나의 위치를 갖다가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윗면이 아니라 뭐 임의의 점을 뭐 원점으로 잡아도 뭐 그렇게 잡는 것이 뭐 프로그램 작성이 편하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잡고 뭐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뭐 별 문제는 없게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제 우리 NC에서 가공 순서는 이 부품 도면을 보고 먼저 이제 어떻게 가공을 할지, 그러니까 공구는 어떤 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공 순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절삭 조건은 어떻게 할지 가공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이 가공 계획에 따라서 NC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이 프로그램 가지고 완전히 가공이 충분히 된다고 이제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시험 가공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뭐 시험 가공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됐을 때는 이제 실제 NC 공작 기계에 NC 코드를 전송을 해서 이 제품을 갖다가 완성을 하게 되겠죠. 자, 아까 머신 센터는 우리 XY Z축 제어인데 이제 실제 경우에 이제 그 수직형 머신 센터에서는 XY축 제어는 이 테이블이 움직여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Z축 제어는 이제 공구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이제 그 제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공작물은 그냥 고정이 되어 있고 그냥 공구가 XYZ,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가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NC 프로그램을 좀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G28은 이 기계 원점 복귀 지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기계에다가 G28, G91, X0, Y0, Z형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기계가 그 테이블이나 공구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요 바로 원점 복귀를 하라는 지령이 돼서 요 공구는 바로 위로 올라가서 원점 위치로 도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원점은 제일 좌측, 그 다음에 제일 앞으로 움직이는 게 테이블의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원점 복귀 지령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공구나 이 테이블이 원점 상태로 좀 복귀가 진행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블록에 이제 이렇게 써 있었는데 G54, G90, G00, X-7, Y15.0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G54는 이제 공작물 좌표계의 공작물 좌표계 설정으로 이 G54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G54 이후에는 이제 공작물 좌표계 원점을 그 NC 프로그램 좌표의 원점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령 이러한 이제 홈 같은 거를 가공하고자 할 때 지금 공작물 좌표계는 여기에 원점을 오른쪽 모서리에 지금 원점을 잡아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G54가 있어야지 여기를 원점으로 인식하고 이 이후에 X하고 Y는 여기를 원점으로 한 좌표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이후의 지령은 뭐냐 하면은 우리 가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구를 가공 시작점으로 움직여 와야 되죠, 그렇죠? 시작적으로 움직일 때는 XYZ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 먼저 XY 위치를 갖다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구는 XY가 위치를 시작점에 맞춰 놓으면은 Z는 그냥 그대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령은 이제 먼저 테이블을 움직여서 공구 중심이 X값 어디? 마이너스 7, Y 15니까 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지령은 이제 공구를 이렇게 그대로 Z 방향으로 딱 내리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오게 되는 거죠? 요 위치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지령은 지금 공작물 좌표에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의 XY 위치만 정해준 그런 블록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앞에 가공은 그냥 공구가 움직여가면서 홈을 팠는데, 지금 이런 가공들은 이렇게 어떤 윤곽 형상을 갖다가 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공구경 보정이라는 좀 그런 기능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 90 같은 경우에는 공구 하나로 완성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구를 뭐 두세 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공구 교환이라든가 뭐 공구 길이 보정 작업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이 뭐 제품 A, B, 뭐 C는 이제 뭐 여러 개 이제 또 구멍이 나 있는 뭐 또 이런 공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NC에서 뭐 고정 사이클이라는 이제 지령을 써야지 효과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좀 그런 제품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비슷비슷하게 우리 이제 여러분이 NC를 공부하면은 이런 형상도 전부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제 사인 곡선이라든가 요거 뭐 심장형 곡선 같은 이제 이런 그 패턴도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이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원 형상뿐만 아니라 여기 뭐 피라미드 형상, 또 방구 형상 같은 것도 우리가 손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